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희진이고요. 학교 내에서 국제표준화 연구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소개받은 대로 국제학대학원에 있는데요. 저는 이제 뭐 사회학이나 또는 정치학 이런 거를 공부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런 표준화 문제를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뭘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예를 들어서, 표준의 정치 경제학, 표준이라는 게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고, 그게 어떤 배경에서 일어나는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좀 들여다보고 있고, 방금 전에 이제 김동구 교수님께서 오픈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하는 연구는 최근에 이제 쓴 논문 중에 하나는 이런 차세대 이동통신 표준의 지정화, 특히 이제 오픈랜의 사례를 이용해서 도대체 오픈랜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런 걸로 하겠는데요. 물론 일단 기술 표준의 문제가 뭐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기술 경쟁, 이런 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축이 된 것을 여러 가지 뭐 문서들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뭐 표준이 중요하다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기는 바이지만, 특히 이제 요즘 어디서나 많이 나오는 뭐 신문을 조금 보고 뭐 공급망이라든가 또는 기술 경쟁, 반도체 이런 데서 항상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기술 표준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그냥 간단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최근에는 5월 달에 미국의 백악관에서 핵심 신흥 기술을 위한 미국 국가 표준 전략을 발표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국제 표준 개발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뭐 의지를 전략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CET, 핵심 신흥 기술이 뭐냐, 그리고 또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는 뭐 4가지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투자 더 많이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이런 문서가, 즉, CET, 핵심 신흥 기술에 있어서 표준에 관한 전략을 화이트하우스가 발표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뭐 여러 이런 관련 문서들은 국가 전략이라든가 전략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문서들은 있어 왔는데, 많은 경우에 니스트가 발표를 하거나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표준에 관한 전략 문서가 백악관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첫 번째와 당연히 연결되는 얘기인데, 연방 정부가 컨트롤 타워로서 이런 표준화 문제, 국제 표준화 문제를 챙기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주요 목적 중에 하나로 규칙에 기반을 두고 민간이 주도하는 표준 개발 접근법을 찾겠다라고는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은 미국이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를 위주로 하는 나라로서 빠지지 않는 말이고요. 실제로는 이 문서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국가 주도 또는 요즘 또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기술 국가주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쿼드라고 안보 대화 협력체죠. 호주, 미국, 일본, 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안보 문제를 다루는 대화 협의체인데, 거기서도 지난 5월에
그 표준에 관한 쿼드 원칙이라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스탠더드 서브그룹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뭐 처음에 제목으로 삼았듯이 기술 표준이 안보의 문제이자 특히 경제 안보의 문제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또 우리나라 관점, 우리나라로 시선을 돌려서 보면 지난 6월 달에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안보 전략은 5년마다 한 번씩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안보 문제에 관한 비전을 밝히고 전략을 밝히는 주요 문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보면 국제 디지털 규범 기술 표준 협력, 국제적 기술 표준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우리나라 최고 전략 문서에서 이제 등장을 한 것입니다. 약간 반복이지만 작년에 발표된 이런 문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도 이 얘기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픈랜 얘기 같은 것도 이제 이런 문서들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5G 개방형 무선 접속망 오픈랜을 의 문제가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전 시간에 들었던 오픈랜의 문제가 기술적이고 상업적이고 산업적인 이슈가 아니라 아주 국제적인 관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픈랜은 사실은 우리나라랑 한국과 미국 또는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에서 지난 2, 3년 동안 아주 꼭 빠지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표준 협력에 관한 한 부분이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술 표준의 문제가 안보화되었다. 엔지니어링 또는 산업 비즈니스 전략의 영역에서 이제 전략적이고 지정학적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보화되었다는 것의 한 사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작년 8월에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랑 중국의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 회담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중국의 외교부 장관 왕이가 표준을 무기로 삼는 나라들이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입장에서는 또 미국을 지칭한 건데 맥락상. 근데 미국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서로 이 문제를 에스컬레이트 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국 얘기는 다루지 않았지만 중국이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국가 전략적으로 한 20년 동안 접근해 왔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보화되었고 특히 이제 경제 안보의 한 축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경제 안보는 뭐냐? 경제 안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들이 있고 정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사용한 통이라는 분의 정의를 사용했는데요. 일단 식량 안보, 다음에 인프라 안보, 다음에 복원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공급망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경제 안보다. 또 특히 지정학 경쟁국에 대한 기술 우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경제 안보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 관련이 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관점에서 그럼 기술 표준이 이런 관점에서 경제 안보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기술 표준은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특히 글로벌 공급망 또는 글로벌 밸류 체인의 토대는 사실 모듈화에 기반한 표준화에 기반한 모듈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것은 다국적 기업이 설계하고 생산 과정을 각 모듈로 나누어서 가장 경제적이고 즉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전 세계적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모아서 다시 짜맞추는 게 어떤 시스템을 갖춘 것인데 이런 관점에서 다국적 기업이 설계하고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틀 중에 하나가 표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경제 안보는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현재의 안전만이 아니라 미래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술 표준도 향후 해당 기술의 발전 궤적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화적이거나 아주 혁명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건데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하더라도 그 개발자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에 존재하는 그 유저들, 인스톨드 베이스를 무시하고 갈 수가 없고 또 지금 시장에 깔려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낼 수는 내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로부터 어떤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의 표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도미네이트하는 이런 그 기업은 향후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하는데도 유리한 입장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들이 그 안에서 개발되는 틀과 바탕이 되는 가치를 규정하는 글로벌 규칙을 주도하는 것이 또 그 기술 표준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술로부터 어떤 한 나라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특정 기술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모든 기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배제하는 액세스 디나이얼이라는 어프로치라 그러던데 그런 것들을 지금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 바탕이 되는 그런 틀을 가지고서 어떤 담론을 주도하는 중요한 틀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 표준화는 그런 글로벌 규칙 제정의 가장 현실적인 차원에서 작동하는 기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술 표준이 경제 안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제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도 기술 표준은 이제 이익과 권력의 원천으로서 국가가 주도해서 전략적으로 획득하는 것이다라는 견해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드리면 기술 표준은 막대한 이해관계, 판돈이 엄청 크기 때문에 글로벌 룰에 관한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고요. 또 핵심 신흥 기술 또는 디지털에서 점점 기술 표준이 중요한 위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통상이라는 문제, 요즘 디지털 통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용어들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결국 이런 디지털 기술이라든가 핵심 신흥 기술에 기반한 플랫폼이라든가 데이터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즉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통상의 문제와도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표준이 지정학적 주제가 되었고 국제 표준화 과정 우리가 그 과정을 수반하는 언어는 상당히 기술적이지만 실제로 그 핵심은 정치적이다라는 표현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디지털이라든가 CET에서 이런 문제들이 점점 중요해지는데 가장 최근에도 보면은 미국이 안전하고 시큐어하고 트러스트워디의 AI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고 그 문서도 보면 거기서 그것을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표준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영국에서 AI 안전 서미트 열렸는데 이런 문제, 즉 규칙,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어떤 한 신문 기사에 의하면 저 행사가 열리고 이게 바로 전날 미국이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과 영국 간의 일종의 주도권 싸움이다. 이런 얘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 방향은 사실 미국의 핵심 신흥 기술 표준 전략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늘리고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인력 양성을 하고 또 가치에 기반한 어떤 방향으로 나간다. 물론 여기서
누구의 무엇을 위한 가치냐는 문제는 남습니다만은 어쨌든 소위 말하는 like minded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이런 나라들과 협력이라는 기본 방향은 뭐 생각할 크게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국가 이익을 찾는 방향이 뭔가를 좀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나라 관점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기술 표준의 복합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접근은 방식을 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표준의 문제는 R&D의 문제고 과학 기술의 의미가 다 다분하지만 그리고 뭐 말할 것도 없이 상업적이고 상업적인 주도권을 가져가는 중요한 기제고요. 요즘에는 외교, 국제관계의 의미도 크고 또 말씀드렸듯이 통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런 디지털 부분에서의 룰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표준의 복합성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whole of government approach가 필요하다. 즉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경제 안보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시고 또 하나는 다양한 협력 공간에 다양한 협력의 공간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표준 문제에 대해서 뭐 좀 많이 역사적으로 주도권을 가져오고 많이 활동했던 나라들이 최근에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 또는 특히 기술 표준 사이의 경쟁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EU는 얼마 전에 지금 상황은 표준화 긴급 상황이다. 이런 문서 전략 문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해야 된다. 주도권을 재확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독일은 물론 당연히 그 EU의 소속이지만 또 워낙 덩치가 큰 EU에서 사는 나라인데 중국을 국제 표준화해서 독일은 독일 고유 약간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을 국제 표준화해서 더욱더 끌어안아야 된다. 그 뭐 소셜라이제이션을 표현을 쓰는데요. 그것이 이제 지금의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다. 또 영국의 입장도 재미있습니다. 영국은 중국이 국제 표준계에서 급부상함에 따라서 사실 영국이 뭐 BIS라든가 그래서 표준 선도국이었는데, 그 위상이, 특히 뭐 브렉시트 되면서 더 위상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립 국제관계연구소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거기 보고서 제목이 디지털 트레이드 앤드 디지털 테크니컬 스탠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 협력이 필요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글로벌 사우스, 개발도상국들과의 이런 외교적인, 정치적인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필요하다. 그리고, 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과도 이 문제에 있어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외교부가 우리나라와 디지털 표준 협력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도 마찬가지로 미들 파워로서 협력의 공간을 찾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미국이나 with or without이라고 뭐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과 협력의 공간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런 국제 표준화에서 조금 더 발언권을 높이고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 이제 국제 표준계 리더십 뭐 ISO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은 프레지던트 했고 하나의 단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미중 기술 경쟁 속에서 국제 표준화 체계가 굉장히 불안정한다고 속에서 EU, 인도, 호주 이런 나라들이 일본을 포함해서 뭔가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제 이런 것들을 음으로 양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규범을 따르는 나라에서 규범을 만드는 또 표준을 만드는 이런 선진국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whole of the government approach 통합적 접근을 하고 또
이런 그것을 지탱하는 어떤 생각은 경제 안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들이 이런 국제 표준의 문제에 있어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